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극성 언니. 네, 극성 언니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좀 마음에 드는 다정한 워딩인 것 극성 같아요. 언니. 다정한 극성 언니 네. 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헤이. 네. 헤이를 꼭 해드려야 돼. 섭섭해하지 않으시지? 맞아, 계속 회의 해주세요. 헤이. 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종영하고 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났죠. 네, 그러네요. 이 방송 프로그램부터 광고, 뭐 콘서트까지 러브콜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네. 어떤 일상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바빠본 적이 있나? 싶은 그런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시죠? 정말 잘 시간조차 없는. 저는 TV에서 누가 저 잘 시간 없고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집에 가서 씻고 나오고 정말 씻고 2시간 자고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반복이 되면서 좀 피곤하긴 한데 또 언제 이럴까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좀 하루하루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니 콘서트도 거의 전국구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주말마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부산까지 하셨고 네. 이제 다음 지역은 어딘가요? 다음 주 광주. 너무 알고 가고 싶습니다. 저도 티켓팅 실패해가지고. 서울콘도 너무 재밌었고, 부산콘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분위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너무 그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댄서들이 무대에서 올랐을 때 그 댄서들만을 위해서 소리 질러주시는 게 저희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진짜 해보는구나.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막 다 찡하네요. 말씀 들으면서. 일단 처음 수우파 작가님한테 네.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섭외 관련 연락 받으셨을 네. 때 이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건 해야 돼. 얘들아 멈춰봐. 회의해야 돼 하셨다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당연히 몰랐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약자지목 배틀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제 사람들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애들을 이제 딱 처음에 좀 작가님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미팅 한번 해보자였어요. 미팅 한번 해보자였는데 지금 그때 한번 확 사로잡아야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댄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미난 얘기들을 좀 적어서 갔던.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작가님들이 이미 다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다 들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모르는 척을 하셨던 거예요. 더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알고, 우리 작가님들 큰 그림이 대단하셨다. 네. 여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댓글들. 네. 계속 많이 올려주세요. 네, 계속 좀 눈에 띄는 댓글을 달아주셔야 가비님께서 네. 읽어주시기 때문에 활발히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가셨다고 들었어요. 막 네. 가발이라든가 네. 가발 많다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 피디님께서 가비씨, 우리 이거 프로그램 잘 돼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디님들이 다 그러실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잘 돼야 돼요. 막 이렇게 하셔서, 걱정 마세요, 피디님. 저 집에 가발을 지금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가발을 매일매일 다른 가발을 쓰고 나갈게요. 거의 무슨 말씀을- 수우파 이렇게 세운 장면처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가발로 한 건을 해서 네.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정말 유명해지 모르고 나오셨다고는 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 댄서들의 일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도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있죠. 이게 저는 댄서들이 언젠가는 정말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뮤지컬 스타처럼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세대 안에서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올 거다. 네,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 그게 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아마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은 수우파 member들이 많이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크루들도 다른 리더들도. 크루들도 그리고 리더 언니들도 다
이 관심을 우리 한정이 아닌 댄서 씬 전체에다가 비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바쁜 시기가 지나가면 다들 아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일단 사명감으로 이 들어오는 물 속에서 다 같이 일제히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신다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게 얻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희소한 자원이었던 관심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나눠 갖고 싶다라는 네, 그런 다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읽힙니다. 그게 그리고 댄서 씬이 조금 더 오래오래 관심 받을 수 있는 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천국에서 추방당하신 거냐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거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자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내려갔다 하시는 거고 흔치 않은 분이니까 열심히 받으시고요. 댓글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뭐 처음 보는 종류의 드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되게 창의적이세요, 가비님 팬분들이. 네, 이게 댄서들만의 무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소한 자원이었잖아요. 라치카도 K-팝 댄스 팀이다 보니까 가수를 위한 춤을 만들고 가수의 뒤에서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오직 춤만을 위한 춤을 추는 무대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시고 엄청난 환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면 그 무대는 저희만의 파티였어요. 가족 잔치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했어요. 왜냐면 뭐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무대를 하는지 이 대회를 하는지 몰라요. 관심 진짜 많은 사람들 빼고는 모르니까 그냥 진짜 지인들이 와가지고 파티하다가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즐거웠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서 대회를 연다, 여기에 뭐 누가 멤버가 나온다, 뭐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찾아주시니까 그게 또 더 큰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 만약에 그 대회를 가면 또 다른 댄서들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또 너무 잘하는. 그래서 그런 막 팬들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큽니다. 무대의 저변이 좀 넓어질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춤만을 위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듣기로는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던 바로 이 무대. 네, 이제까지 왔어요. 베노브 라치카 미션.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에 맞춰서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이 무대가 누구나 태어난 존재로 아름답다라는 가사처럼 별종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는 무대다라고 컨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비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무대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싶으셨다. 정말. 네. 언제부터였나요? 이 무대에 대한 어떤 구상 이런 게 싹 트기 시작했던 게? 일단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퇴근을 했나 출근을 했나 제가 이제 운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으니까 되게 눈물이 울컥하고 나더라고요. 네, 이거는 가사를 진짜 곱씹으면서 들으면 약간 사람을 확 울리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나 이걸로 언젠가는 꼭 영상을 찍고 싶다 생각했어요. 퍼포먼스. 네, 사실은 대회는 그때 많이 없는 시점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대회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좀 영상을 찍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가 스우파에 나갔는데 이제 그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저희가 런더월드를 7등을 하고 이제 이제 끝나겠다 우리는. 마지막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나 진짜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갈게. 진짜 나 이것만 하고 갈 테니까 우리 떨어뜨리지 말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그런 무대였었어요. 네. 근데 저도 본디스웨이 듣다가 울었던 적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눈물 나는 그런 노래. 퇴근길에 많이 들었는데 힘이 너무 없으니까 힘 좀 내보자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의 한 구석을 좀 만져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지금 이 바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쵸.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회오리 감자칩 바지라고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 바지를 좀 입고 싶었던 게 제가 그 이분하고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 시엘리 스파이시 했을 때 그 분의 장갑을 입고 했었는데
이 노래를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특이하고 약간 사람들이 막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좀 멋있고 약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괴짜 이미지. 괴짜 이미지. 딱 이게 바지가 생각나서 딱이어서.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이거 네. 하는 거 어때? 근데 너무 또 좋아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 팀은 다 좋아해. 뭐만 하면 좋아, 좋다. 이거 해보자. 뭐, 좋아. 저거 해보자. 좋아. 재밌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맞아. 했는데 네. 저는 생각했던 반응보다 훨씬 더 뜨거워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이거 무대하면서도 진짜 행복했어요. 할 때. 그게 막 환희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다 느껴졌었던 것 네,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 눈물 나, 찡해 하는 맞아요. 그런 반응이 많았었던 것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하고 또 하나 이제 라치카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시청자들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메시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맞아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 없는 격려랄지 아니면 다정한 응원에 목말라 있는지 슬쩍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걸스도 마찬가지고 네. 본디스웨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라치카의 무대를 관통하는 무대 정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자기 긍정, 두 번째가 인파워링으로 세 번째가 이 소수자의 연대와 화합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영향을 받으신 바가 혹시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많이 보고 컸더니 이런 거를 내가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 이렇게 멋진 단어로 저희 퍼포먼스를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찐팬이에요, 찐팬. 네, 정말 멋진 단어로 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한마디였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다른 팀원들을 또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을 건데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비욘세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비욘세 좋아하는 거 아실 텐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비욘세를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녀의 노래가 굉장히 딱 말씀하신 그런 풍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실 그분을 좋아하고 저렇게 되고 싶은 게 좀 컸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맨날 그렇게 막 되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이제 막상 제가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춤이라든지 그런 퍼포먼스로 누군가한테 힘을 줄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비욘세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콘서트 한번 가봤어요. 언제? 콘서트를 난생 처음 봤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네. 저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중학생 때요? 중3 때? 네, 오. 중학생 때 비욘세가 첫 번째 콘서트를 왔었어요. 내한 콘서트를.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엄마 이거는 공부니까 가야 된다고. 2008년인가요? 그때쯤.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티켓을 구해달라 해서 스탠딩 티켓으로 제가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중학생이. 네, 그래서 처음으로 콘서트 가본 거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갔죠. 가서 혼자 뭐 친구들 중에서 사실 그때 그 거금 한 14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5만 원? 그 거금을 주고 콘서트를 보러 갈 사람은 없을 테니까 비욘세 콘서트를.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서 봤던 기억입니다. 그때 그 비욘세 콘서트 딱 보고 나서 나 춤을 좀 업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어요? 어땠어요? 그 비욘세 콘서트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나도 저런 무대에 쓰고 싶다. 나도 저런 가수 뒤에서 저렇게 댄서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비욘세 댄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무대이기도 했었고 뭔가 나도 저런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고 롤 모델을 막 삼으라고 하면 비욘세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 거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조금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면을 좀 네, 단단하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들을 되게 자양분삼아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왜 성장기에 딱 매료되는 그 아티스트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긍정이 넘치시는 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인간 가비, 댄서 가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가비 씨가 10살 때부터 춤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줬냐면 뭐 아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0살 때쯤에 그 무렵에 그리고 혹은 그 이전부터 컴퓨터를 틀어서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방 안에서 춤을 췄어요. 혼자. 네, 혼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시던 어머니가 제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춤을 출까?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이제 주변에 춤 학원 하면은 사실
저희처럼 지금처럼 스트릿 장르라든지 안무 학원이 없었고 다 발레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발레 학원을 보내셨거든요. 얘가 너무 춤을 좋아하고 자꾸 추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배워보자 하셔서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춤을 뭐 발레도 한국무용, 현대무용, 뭐 재즈, 힙합 뭐 이런 거 다 배웠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서 춤을 좀 추게 됐던.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그만둬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네.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중학교를 지금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이제 좀 그쵸.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 길로 쭉 가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 이제 결혼이래. 공부를 좀 결혼이 아니라 저런 힘드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공부해야 하다 되니까. 하고 이제 엄마랑 어. 상의 끝에 이제 그만뒀는데 어. 제가 어느 순간부터 MP3가 그때는 많이 꼈으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전에 MP3 끄고 계속 제가 춤을 추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춤 이제 그만 추기로 했는데. 네, 그만 추기로 했는데 그냥 노래 듣고 자려고 MP3를 꼈는데 그냥 한번 움직여 볼까 해서 움직이다가 정말 땀을 또 뻘뻘 흘리면서 예전처럼. 또 목을 다시 하고 자는 그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굉장히 그러셨구나. 오래.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음.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춤 추시는 분들이 네가 춤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춤이 너를 그만둬야지 춤을 그만둘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널 하시거든요. 놔줘야 그만둘 수 있다. 놔줘야 된다 춤이. 그래서 그 말이 뭔지 사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맞아. 하는. 네, 뭔가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렇죠. 그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소명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술가분들 보면. 음. 이거를 내가 맞아요. 꼭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나는 이걸 안 하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네. 못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그걸 하게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음. 그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걸 안 하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춤을 춘다는 게 곧 자신의 그루브나 리듬, 필 같은 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춤 한 번도 춰본 적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조차 댄스 비디오를 보면서 열광하는 거는 이게 누가 막 자기만의 엄청 강한 개성이랄지 자기 내면을 지배하는 어떤 그루브로 뭔가를 해내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재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신만의 어떤 그루브? 나는 이런 스타일의 춤을 출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찾아나가셨는지 궁금해요. 발레와 한국무용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일단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배웠던 그 학원에서 재즈를 배웠었어요. 근데 저는 재즈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딱 주말에만, 하루에만 하는 그런 소중한 클래스였는데 저는 그 재즈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하는 그 뽐,끼 그걸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 워킹하는 거였어요. 그 재즈 시간에 워킹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건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또 그 학원뿐만 아니라 다 수원에 있는 조금 더 큰 학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큰 학원 이렇게 가가지고 배웠었는데 정말 모든 춤이 재밌었는데 저는 약간 제 몸에 맞는 듯한 내가 했을 때 좀 즐거운 춤이 또 따로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힙합보다는 걸스 힙합이 더 즐거웠었고, 뭐 예를 들어서 팝핀보다는 방송 댄스가 좀 더 즐거웠었고, 그러면서 약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찾아갔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예고가셨죠? 네, 한림 예고를 갔어요. 네. 그거 스걸파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막 나도 한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첫 방을 제대로 못 봤어요. 스케줄 때문에. 근데 제가 한림을 나왔는데 네. 그때 뭔가 힙합을 전공을 처음에 걸스 힙합을 전공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좀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배틀도 나가고 싶고 근데 걸스 힙합 배틀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르 이런 거를. 그리고 약간 걸스 힙합이라는 장르를 조금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힙합을 좀 배우고 그러다가 걸스 힙합도 좀 하고 뭐 힙합을 하고 하다가 왁킹이라는 춤을 봤는데 저 춤이 내 춤 같은 그런 딱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왁킹을 쭉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이 추다 보면은 이게 내 춤이구나, 이게 내가 가진 느낌이구나 라는 거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새겨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어쨌든 이것저것을 다 경험을 해봐야지만 여러 장르를 통합한 나만의 장르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안무, 나 안무가야라고 하면은 그분이
그냥 춤을 정말 여러 가지 춤을 춰보고 그게 나한테 흡수가 된 상태에서 내 춤을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는 조금 내 춤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나간 다음에 내 몸에 맞는 거, 또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노래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걸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제 춤이 되는 거겠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 여행 3개월 갔다 오셨던 게 그냥 여행은 또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춤 배우는 여행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떤 춤 배우고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안무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왁킹을 계속 하다가 안무를 만들어서 나만의 춤을 추고 싶었던 딱 그때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안무를 배우러 미국에 갔는데 저는 안무를 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을 때 이 춤은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 내가 출 때, 이 동작은 좀 촌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별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동작도 못 짜겠는 거예요. 단 3초도 안무를 못 짜겠는 거예요. 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배워야겠다 싶어서 미국을 갔는데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에 문틈 사이로 어떤 댄서가 춤을 추는 걸 봤어요. 그때 그 댄서 이름이 조조 고메즈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댄서가 제가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동작들을 너무 자신감 있고 너무 멋지게 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진짜 멋지다. 내가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런 옛날 동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춤도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니까 그냥 멋지구나. 그때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저렇게 멋있는데 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게 안무예요. 그래서 미국 돌아와서 안무 수업 열면서 계속 안무 수업을 했었죠. 그 어떤 스타일 같은 건 새롭게 생기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추시는 뭔가 비욘세,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런 사람들 연상되는 그런 라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애초부터 그거였어요,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요, 저는 춤을 뭐 MTV라든지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 그런 사람들이 추는 춤을 너무 좋아했는데 장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춤에는. 그걸 부를 수 있는 장르가 없었군요. 그걸 부를 수 있는 장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의 안무, 제가 하고 싶은 춤을 추게 된 건데 돌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내가 흡수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에서는 제 춤을 안무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섞이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섞인 제 춤 안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진짜 그 MTV에서 나오던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비욘세가 춤추던 그 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미국 가서 진짜 완전 마이웨이로 너무 자신 있게 추는 사람들 보면서 오리지널리티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나 필 가는 대로 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리지널리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사실은 해요. 오리지널리티의 어떤 중요도보다 그냥 정답이 어딨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답이 대체 어딨어? 내가 뭘 대체 정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헷갈려 했을까? 왜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남의 눈에 계속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에 이게 촌스러워 보이나? 이거보다 이거 봤을 때 사람들이 촌스럽다 생각할 것 같아. 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접었죠. 어쨌든 가비님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워낙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창조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이제 남은 게 없다. 이제 막다른 길에 부닥쳤다 하는 순간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안무를 만들고 그리고 좀 뱉어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인풋이 없을 때 나갈 때가 너무 힘들어요. 다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똑같은 게 나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진짜 할 거 없어. 나 진짜 이제는 다 소진된 것 같아. 할 때 배워요. 그때가 배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때가 다른 사람 수업 가서 좀 그 다른 사람 수업 춤도 배워보고 그때 다른 사람이랑 좀 콜라보도 해보고 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진짜 배워보기도 하고
진짜 내가 이제 뱉어낼 게 없다 싶을 때,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 배우는 게 배움의 효과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워 넣는 거네요. 네, 진짜 채워 넣는 이 거죠. 푸즐도 만드는 거네요. 네네. 저는 그거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사실 몸으로 할 때가 제일 저한테는 크게 와닿거든요. 바로 해보고 바로 습득하고 그러면서 계속 채워지는 거죠. 그쵸, 안이. 그쵸. 그래서 그때 사실 나이가 들고 좀 이제 밥벌이를 하다 보면은 배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 뭐 늘 배워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계에 부딪히면 네. 그때는 좀 배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가 네. 배울 때다.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됐을 때 너무 좋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아 이게 생계가 되니까 또 너무 즐기기가 힘들다. 네. 네. 이런 시간들도 있었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어떠셔요? 그런 순간도 늘 있죠. 있죠. 뭐 정말 사실은 제가 지금도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도 막 되게 정신없고 바쁠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업이 돼서 힘들어도 네. 그래도 할 만해요. 아, 내가 싫어하는 일이나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 업이 돼도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좋은 일이 업이 되면 힘들긴 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니까 하면서 버틸 수는 있어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너무 힘들지만 어떤 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버텼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버티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버티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버텼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게 된다. 어떻게든. 그게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힘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에 뜻이 있으니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을 업으로 선택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직업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하는 어떤 조건이랄까요? 이 정도로 본인이 못하고 못 보이겠다면, 이 정도로 이분이 좋아하고 있다면, 이거는 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는 조건 같은 거.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당신이 성공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기자가 되려면 사실 성공하고 무명이고 약간 이런 갭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일을 하여라 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조금 비틀고 싶은 게 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고 싶어. 근데도 하고 근데 싶어. 너무 끌려. 이 일은 진짜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댄스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절대 생각 못 했었고 다만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한테 했던 말이 네. 그거예요. 엄마 그냥 내가 학원 가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수업하고 하면 나 남들처럼 벌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너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그냥 그렇게 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었고 네. 그냥 남들처럼 그냥 딱 어느 정도 벌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막 이름을 날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진짜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평범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난 그냥 일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자체만으로. 네네, 네. 그러면 선택해도 된다. 네, 그럼 선택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네, 아 자신감 어디 안 갑니다. 열심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 내 스타트 언젠가 보여줄 네, 날이 네, 온다 네. 이러면서 왠지 성공할 것 같은데? 약간 결국에는 네, 네, 그대로 네. 되셨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이제 질문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 가비님의 어떤 예스 긍정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스우파에서 막 동생들 안아주면서 우리 미즈가 제일 잘했다. 그럼 된 거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예, 이게 밈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짤을 제가 굉장히 네.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들 나 저런 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다고 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편 최고야, 네가 제일 잘했어 하는 이런 습관은 가비 씨 몸에 밴 어떤 타고난 습관 같은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난 진짜 나 진짜 잘했어. 나 진짜 멋져. 나 진짜 최고야. 나 진짜 예뻐.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이게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장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막 예쁘다고 생각하고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는 장난 반이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됐을 때 사실 제가 저를 생각하고 저를 아끼는 만큼 내 팀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방은 다 적이야. 사방 팔방이 다 적이야. 너무너무 사랑해, 내 팀. 그 팀, 이게 되게 많이 올라왔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자신감을 줄 때 뭔가 얘기하듯이 했던 장면인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저희 엄마한테 좀 많이 배웠던 거기도 해요. 우리 딸내미가 제일 예뻐. 우리 딸내미 제일 잘했어. 내가 봤을 땐 네가 제일 잘했는데 왜 거기서 진 거지? 약간 이런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많이 그러셨어요. 네가 제일 잘했는데요? 이상하다. 야, 니네 팀이 제일 잘했어. 이렇게. 이상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약간 이렇게.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다고 유퀴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나고 살도 많이 쪄 있을 때부터 제일 예쁘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 평가를 전혀 안 하시고 제가 나중에 그래서 사진 대단하시다. 보고 나 되게 뚱뚱했는데 왜 이때 나한테 뚱뚱하다고 얘기 안 했어? 물어보니까 네가 상수될까 봐 그랬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던 분이셔서 네. 어머님 말고 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잘한다 했던 사람? 잘한다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친구들? 네. 친구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너는 독보적이야. 뭐 리안이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 메가크루가 아니라 요거 본디스웨 했던 여기에 와쿤 오빠 여기 숨어 계시거든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이 오빠도 저한테 늘 너 한국에 너 같은 애는 없어. 넌 진짜 독보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던 분이라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면 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같고. 그리고 메가크루 미션 방금 얘기해 주셨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바로 뒤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레전드로 사실 여겨졌던 깃발입니다. 깃발에서 눈물 버튼이 확 눌리셨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보니까 탈락했던 웨이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팀의 깃발이 다 들어가 있고 게다가 이때 초청을 하셨던 분이 댄서 러브란 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셀럽들을 초청을 한다거나 연예인을 많이 불렀는데 라치카 같은 경우에는 보깅 분야에서 최강자지만 지금까지 잘 안 알려져 있었던 댄서분을 소개하는 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대들 쭉 보면서 라치카 무대는 곧 여성 댄서 모두한테 보내는 연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같은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 너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존경의 원천이 뭘까요? 일단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냥 언니예요. 너무 춤을 너무 멋들어지게 추는 사람이라서 사실 춤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데서 춤을 잘 추면 리스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 내가 아니까 저 지경까지 가는 게 저 춤을 춘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춤을 사랑해야지 하는 건지 아니까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고 정말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깃발이라든지 러브란 언니와 보깅 댄서들을 섭외한 거 자체들이 다 정말 여성 댄서들을 위한 연서가 정말 맞아요. 사랑합니다. 네, 진짜 응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이런 응원한다고 혹은 댄서들이 아니더라도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이나 조금 약간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편지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자신을 대입한 게 아니군요. 진짜 맞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멋진 건지, 얼마나 잘하는 건지, 얼마나 피난 노력으로 저렇게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존경이 깊어지는 거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네, 웨이브를 딱 옆에다가 뒀죠? 탈락한 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너무 천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아치카 무대를 좋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좀 넘어가서, 이 유키즈에 나오셨을 때 모습인데, 유키즈에서,
난 나이 드는 게 댄서한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졌었다. 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네. 이제 나이 드는 게 안 무섭다. 네, 왜냐면 진짜. 언니들처럼 되고 싶으니까 맞아요, 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우파의 언니들은 가비 씨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가비 씨는 뒤따라온 여성 후배들한테 어떤 언니가 되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들이었어요. 언니고 뭐고 없었고 처음에 갔을 때는 스파 들어갔을 때는 네. 그냥 다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는 우리 팀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 돼 였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 언니들이 너무 멋있고 그냥 이 언니들이 가진 그 춤이라든지 그 스타일이 너무 대단하고 멋있는 거예요.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등 했던 홀리뱅의 언니는 뭐 30대이시고 그리고 허니제이 굉장히 언니. 네. 허니제 언니는 30대이시고 굉장히 오래 춤을 춰셨던 분이고 그쵸. 2등 했던 아이키 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아이도 있는 애엄마. 저는 이제 애엄마 하면은 춤 못 춘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싹 무시하고 2등을 탁 멋지게 해버린 아이키 언니 이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뭐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다 떠나서 그냥 또 저 그냥 개인적으로 와 이런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더 힘을 내서 춤을 출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나중에 포기하지 말고 춤 오래 춰야겠다. 그래서 좀 후배들한테 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의 언니들처럼 맞아요. 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뭔가 진심이에요, 이건. 앞서가서 길 닦는 사람 같아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네. 좀 더 고운 길 갈 수 있게. 네, 근데 그거를 음. 뭐 사실 막 정말 뭐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들어서 왜냐면 내 앞에 언니들이 너무 멋지게 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네, 드는 것 같아요. 스걸파에선 어떤 심사위원이세요? 지금 스걸파에서는요. 찍고 계신데. 스걸파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이 친구들 다 너무 네, 사랑하는.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 죽겠어요, 걔네들이. 다 너무 잘하고. 네, 미치겠어. 너무 예뻐. 귀여워가지고 깨버려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오늘도 귀엽다 얘기만, 너무 잘해, 너무 귀여워 이 얘기만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열정적이고. 고등학생 좀 무서웠었거든요. 네. 막 당차고 당돌할까봐. 근데 당차고 당돌하긴 한데 귀여워요. 맞아. 네. 다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그리고 가비님이 되게 잘하시는 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네. 남의 장점을 막 얼쑤얼쑤 잘한다 네, 하면서 네. 활활 태워주는 그런 역할? 네, 그 역할이에요. 저는 사실 모니카 언니라든지 다른 언니들처럼 차갑게 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못 돼요. 막 이게 문제를 막 차갑게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되는데 확실히 네. 네가 잘하는 거, 너 네. 진짜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돋돋아주는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비네 민박 안 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비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자존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매번 자신만만하세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단단한 자존감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가비님도 사실 매사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남하고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순간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간 나는 이렇게 보낸다. 뭐 이겨내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흘려보낸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자존감이라든지 내가 자존감도 자존감인데 좀 남들하고 비교할 때가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이겨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나랑 대화하기거든요. 근데 나랑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뻔한 어떤 문장이잖아요. 나랑 대화하기. 나에게 물어보기.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기 전에 가비야, 너 진짜 근데 그게 좋아?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 그 사람이 해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너 원래 꿈이 그거였어? 네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그거 맞아? 너 지금 너무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스스로한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시간들을 좀 겹치고 좀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좀 나랑 좀 대화를 많이 해봤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그쵸. 때. 그리고 제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질문 만약에 했다면 나는 어떻게 얘한테 대답해 줬을까? 라는 생각으로 나한테도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야, 너 진짜 잘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제일 잘해. 친구 아니야? 약간 이렇게. 왜 그런 생각해? 너 진짜 잘했어. 와, 야, 야,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스스로를 대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저를 그렇게 대하긴 하거든요. 내가 뭐, 몰라? 난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많이 대하는데. 가끔은 나한테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네네. 가끔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저는 저한테 딱 뭐 냉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냥 칭찬하는 타임에서는 무조건 내가 제일 잘했어. 나 완전 잘했어. 저는 그걸 되게 잘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팀 1등 만들기.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팀이 제일 언급이 많았다? 우리 팀 언급은 1등이야. 이런 거 있잖아. 맞아. 7등을 해도, 야, 사람들이 우리 무대 보고 제일 많이 울었대. 우리 팀 눈물로 1등이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멤버들 이름 제일 많이 한대. 우리 팀 1등이야. 우리 약간. 1등이야. 이걸 제일 많이 해가지고. 맞아. 그런 것도 좀 해보시는 맞아요, 게. 맞아요. 진짜 등소매겨서 1등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니었을지. 내 마음속 1등. 약간 네, 이런 그런 거. 느낌? 네, 그쵸? 그런 거. 사실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벌써 거의 40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늘 드리는 뭔지 예상하셨죠? 네. 가비님한테 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저희 사전 그쵸, 인터뷰할 때 그쵸. 좀 뻔할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취미라니요? 이거 제가 말했던 하지만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네, 해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나에게 취미란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대답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할머니가 돼서 뭐 손자가 만약에 있었을 때 할미가 어렸을 때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내 춤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데요. 네.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이 향하지 않는 분야에서 어떤 일을 되게 꿋꿋이 정말 꾸준하게 오래 해가나가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그게 예전에 가비님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은지,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좀 건네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아직 빛을 보진 못했지만 나 될까? 될까? 하면 의심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스우파로 사랑받고 있는 댄서들 그 전에 탱자탱자 놀거나 춤 그냥 장난으로 췄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끝없이 준비를 하고 끝없이 완벽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좀 안 가는 분야일지언정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실 수 있다면 버티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너무 좋네요. 준비된 자한테 의심의 여지 없이 기회는 늘어온다. 네, 준된 사반 기온이라고 이렇게. 네. 준비된 사람한 네. 기호. 네.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네. 토크는 아쉽지만 더 네. 얘기하고 싶은데. 보이는 거 많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네. 사실 얘기 들으면서 저는 라라랜드의 명대사가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네. 이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정에 끌리게 되어 있어. 자신이 잊은 걸 상기시켜주니까. 이게 여자 주인공인 미아가 세바스찬한테 하는 얘기였거든요. 세바스찬이 자꾸 막 이상한 밴드 활동하고 이러니까 너 길을 안 가고 자꾸 이런 걸 해? 하면서 했던 말인데 지난 여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우파에 열광하고 또 가비님께 매료됐던 이유가 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비님이 가진 어떤 열정이랄지 투지, 집념 이런 것들에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끌린 게 아닌가. 가비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스우파에 나서는 모든 댄서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토크에서 그 열정의 뿌리를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무척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뜨겁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가비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최대 10분을 선정해서 현재 전 상품 품절, 품귀 현상이죠. 네, 가비래쉬를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가비님 친필 사인까지 같이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망의 가비님 애정품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서 그거 이제 토크를 잘 들으셨어요. 맞추실 수 있는 퀴즈예요. 네, 잘 복기해 보세요. 다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들어와 있었던 질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HBA님, 비욘세 같은 언니 몸매는 타고나신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가비욘세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고, 저는 제 질문 거의 다, 제 별명을 다 거의 다 좋아하는데, 네네. 몸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그냥 조금 운동 안 하거나 춤 안 췄으면 조금 더 좀 큰 몸이었을 것 같은데, 많이 먹거든요. 네. 정말 많이 먹어요, 제가. 네, 네. 근데, 춤을 진짜 숨쉬듯이 춰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 네, 타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도 합니다. 네. 운동은 하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타고나셨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유더블리님께서 가비님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가족, 가족, 친구, 친구, 뽐. 네, 가족, 친구, 마지막으로 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뽐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뽐 너무 중요하죠. 네. 인생에서 뽐내는 거는 댄서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함께 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예요. 1급 금손무다, 우리 인생. 네, 네, 네. 회사에서도 뽐내시고 네. 학교에서도 뽐내시고 본인의 실력을 뽐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있게 뽐내라. 네. 네. 가비님의 인생 세 가지, 친구, 가족, 그리고 뽐. 네. 너무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뽐이 가비님이라는 사람을 관통하는 어떤 그쵸. 가장 본질적인 키워드 같아요. 네, 좋아요. 네. pom기합. 네. 저희가 네. 스갈파에서도 했던. 뽐과 가뽐. 네. 네. 그리고 이제 JMLWJD9006. 네. 아이디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언니처럼 분위기 메이커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되게 정확한 딕션으로 네, 하고 싶은 말을 뱀뱀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네. 가비님 예전에 학창 시절에 막 떠드시면 혼자 걸리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걸렸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네. 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너 이렇게 목소리 큰 거 알고 있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그냥 원래 말하는 대로 말하니까 네. 그래서 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병원 가보라는 소리도 한번 들었던 적이 그 정도로. 근데 스우파 보다 보면 여러분 거의 가비님 목소리가 백그라운드 다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를 띄우는 천재가 되려면 목소리부터 가꾸시라라는 네. 말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JOONBMM님께서 곧 성인이 되는 고3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뽐나게 20대 보낼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한 달 뒤면 20대가 되죠. 네. 제가 20대 딱 처음 20살 돼서 했던 말이요.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하고 다녔는데 선생님들한테 20대로 돌아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20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20살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막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에 다 들은 질문 답변으로 살아가려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후회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막 연애를 막 제대로 할 걸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나는 안 돌아가고 싶어. 나는 근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열심히 살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거를 저희 이제 박숫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할머니 교수님이신데 한국무용교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이제 물어보는 건 소용없다. 난 답 듣고 싶은 답을 들었다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는 거, 내가 나중에 후회 안 할 만큼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노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안 돌아가고 싶은 만큼. 지금 내가 내 마음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 그거 그냥 열심히 해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안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열심히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열심히 안 하세요. 저 열심히 안 했어요. 학교 나가기 싫으면 열심히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하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그건 하세요. 근데 하기 싫은데 네. 지금 안 해도 그렇게 막 대단히 뭐 문제될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한번 빠지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질문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호리 소리질러님. 네. 결혼해서 아기가 댄스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긴 할 건데 제가 막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하라고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 엄마가 댄서라고 하면은 아, 좀 그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되게 부담스러울 많은 수 있죠. 시선들이 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할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든 간에 네. 그냥 시키겠다라는 무조건 하고 싶은 말씀이시고. 거. 네. 또 묻지다 묻죠 우리 가비 언니님께서 언니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말이나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언니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언니 덕분에 자존감이 올라가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막 자존감이 올라가요. 뭐 언니 무대 보면 눈물 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말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네, 그렇습니다. 늘 행복하시겠어요. 네, 요즘에 늘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바로 가볼게요. 박시호님께서 언니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그 일을 해내시나요? 빨리 해버리는 거. 빨리 그냥. 근데 정말 요즘에 많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을 너무 때가 많죠. 있는데 그래서 울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네, 울면서 막 하기 싫어 막 울고 설거지하고. 막 하기 막 싫어 막 이러고 해야지 하고 이제 했을 때 오늘 약간 희열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막 하기 싫어서 울었는데도 하고 있다 하는 그 어떤 이상한 희열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하기 싫을 때 막 하기 싫다고 울고 결국에 해내는 거. 그러면서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너무 자기계발서 느낌이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특성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 자기발서 너무 싫은데.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인터뷰하면서 물어볼 때도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 제일 먼저 한다. 라고. 해버리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하님, 가장 기억에 남는 춤에 대한 추억 있나요?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춤에 대한 추억이요? 네, 추억.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된 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일화 같은 거. 그런 건 진짜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 딱 떠오르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큰 무대 섰던 그 무대인데요. 보아의 스파크를 췄었어요. 저희 엄마, 학예 같은 거였어요. 춤학원 학예. 그래서 저희 엄마 처음으로 저를 무대에서 보셨는데요. 보시고, 얘는 춤 시켜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셨고, 그때부터 반대를 크게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인생에 또 포인트가 된 무대가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보아님 안무 만드셨잖아요. 그쵸. 와, 끝났다. 찢었다, 진짜. 보아님 배러 안무 만드셨었죠, 그때. 네, 완전 찢었다. 와, 나중에 비욘세 안무까지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 꿈이 그거예요. 나 지금 소름 끼쳐. 언젠간 할 수 있겠죠?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비욘세 것 꼭 같아요. 안무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꼭 하고 싶습니다. 가비욘세 투샷 보는 그날까지 네, 여기가 여러분. 성지가 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셨던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마음의 어떤 디딤돌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오늘 댓글 보니까 언니 덕분에 자신감 올라가요. 언니 덕분에 자존감 충만해요. 이런 얘기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가비님 앞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힘이 되는 퍼포먼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가비님은 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 9시에도 밀크티 한잔 해요. 꼭이요. 안녕. 헤이. 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가? 한국일보는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바른 해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답이 되는 신문 한국일보.